예,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주말 잘들 보내셨죠?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은 뭐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상승으로 잘 끝났죠. 코스닥은 뭐 보합에서 끝났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처럼 중국 증시가 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중국 증시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지수랑 거래대금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도 좀 체크를 좀 해보고요. 이제 항상 뭐 그래요. 매달 무슨 위기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9월 위기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맨날 위기래요. 또 9월에 또 아무 일 안 생기면 이제 11월이나 12월 또 연말 위기설이 돌겠죠, 그죠? 연말까지 또 아무 일도 안 생기면 내년 초에 또 무슨 또 큰 위기설이 돌 거고 맨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이제 신경을 안 쓰셔야 되는데 늘 신경을 쓰시니까 이제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낙폭과대주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낙폭과대주 이렇다 할 테마주가 많이 간 건 없는데 낙폭과대주가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있죠. 로봇 관련주가 올라오는데 약간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연초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죠. 그때랑 지금이랑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이라든가 뭐 한화 이런 데서도 이제 로봇 얘기가 계속 나오죠. 두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그것도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동훈 테마주 중에 신용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여전히 한동훈 테마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신용이 많이 늘어나거나 개미들이 또 막 들어가서 그러는 게 좀 망가뜨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참 많겠죠, 그죠?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0.8% 상승 마감으로 잘 끝났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보합에서 끝났는데, 글쎄요, 뭐 코스피 지수는 금요일날 급등했었던 삼성전자나 이런 게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뭐 그냥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고르게 올라왔어요. 포스코 홀딩스처럼 5%씩 오른 것도 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어지간하면 다 조금씩은 올라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쪽이 지금 좋으냐 그런 것도 아닌 게,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오늘 거래 대금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이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순간적으로 10조, 11조까지 잠깐 늘기도 했었지만 다시 8조 원대로 내려갑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장세가 아닙니다. 네. 저희 방에도 삼성전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아무리 그렇게 올라와도 대형주가 지금 전체 대형주 장세가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오늘 많이 올라왔고 또 21선 위로 돌파했다고 해서 대형주 장세는 아닌 거죠. 대형주 장세가 맞으려면요, 지수가 얼마 올라오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이제 몇 거래를 연속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지만 대형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지 않고 거래량도 적다면 이거는 대형주 장세가 아니죠.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있죠. 코스닥은 오늘 보합에서 끝났잖아요. 거의 오르고 내린 게 없죠. 그런데 코스닥 쪽을 보시면 지수는 이렇게 생겼고, 오늘 코스닥 쪽 거래 대금을 보시면 13조 원이에요. 목요일날 17조 원, 금요일날 14조, 오늘은 그보다 조금 줄어든 13조. 여기는 거래 대금이 많아요. 뭐겠어요? 매매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소형주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중소형주라고도 안 하고 그냥 소형주라고 그러죠. 소형주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거래소에도 중소형주 있는데 거기서 소형주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더 유리하죠. 여기서 이제 요즘에 바이오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면은 뭐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큰 시세는 지금은 바이오주에서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거 있는데 무리지어서 옛날처럼 뭐 바이오주 그냥 뭐
3개월, 6개월 들고 있었더니 뭐 5배 수익 났어요.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지금. 네.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건 있는데 집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다고. 바이오주는 언제 수익이 잘 나냐면 그냥 제약사니까, 그냥 바이오니까, 회사 이름에 무슨 제약, 무슨 바이오, 아니면 무슨 뭐 파마 이런 게 이제 붙어 있으면 무조건 갈 데가 있어요.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가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그때 바이오주가 수익이 많이 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쉽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쉽게. 그래서 바이오주보다는 이제 다른 섹터에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수 상승한 걸 보면은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기는 했으나 대형주 장세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8월달 내내, 그죠? 8월달 내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정신 시끄럽게 했던 게 뭐죠? 중국 부동산 비구이 위한 뭐 디폴트, 그런 우려였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증시가 그래서 좀 흔들린 것도 있었어요. 8월 22일까지 떨어졌죠. 최근 저점이 8월 22일이니까. 자, 이걸로 보죠. 중국 상해 증시를 보시면 중국 증시는 8월 25일이 저점이에요. 중국 증시가 쭉 8월 초부터 그냥 쭉 떨어졌어요. 시끄러웠잖아요. 그 비고에 위한 뭐 디폴트네 뭐네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중국 상해 증시가 여기서 8월 28일 날 월요일이죠. 8월 28일 날 아침에 5% 급등 출발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래세 인하. 그러니까 주식 거래세 인하 맞죠? 네. 그래서 5% 급등 출발했으나 끝날 때 거의 다 반납. 거의 반납.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로 보시면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4% 네, 오르면서 끝났어요. 예. 일단은 이 정도에서 일단은 출혈을 멈추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한번 세게 꺾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닌가 그렇게 기대가 되긴 돼요. 네. 저는 중국을 되게 싫어해요. 공산당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중국을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죠? 제 방송 좀이라도 들으신 분도 아실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반감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대학생 때까지는 20대 후반, 30대 한 중반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중국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예전에 대학교 때 교양 과목을 많이 듣고, 근데 지금은 중국을 알고 나서 되게 싫어하는데, 아무리 제가 중국을 싫어해도 중국이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네, 망하지도 않고요. 네, 그렇게 큰 나라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망하면 더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저러고 있는 게 나은데, 중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중국이 싫지만. 네. 아무튼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이제 홍콩 지수인데, 항생 지수가 여기 8월 22일 날 저점 찍고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막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 좀 가볍긴 해요.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거래가 늘면서 좀 올라오는 게 특징이겠죠. 네. 홍콩 항생 지수, 요건 홍콩 H 지수. 여기도 뭐 시원시원하게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고,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급등 마감.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9월달 또 들어서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뭘 갖고 괴롭히냐면 9월 위기설, 이거 갖고 이제 괴롭히는데, 9월 위기설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 방역 패스라고 해야 되는지 백신 패스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용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방역 패스, 백신 패스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왜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돈이 안 도니까. 그래서 그 대출 많이 받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기가 이제 도래한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연장 시켜주다가 이제 뭐 거의 다 되니까 또 이제 만기 돼가지고 뭐 다 빚도 못 갚고 난리 나는 거 아니냐 막.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런 식. 그 중국의 그 비구이 위한, 그전에는 뭐 헝다구리였죠. 그 맨날 뭐냐면 정해진 날짜까지 이자를 못 내면 어떡하지? 그 기본이 그거예요. 부동산 그 위기는 뭐냐면 그날까지 저 회사들이 그 이자 못 내면 어떡하지? 원금 못 갚으면 어떡하지?
맨날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뭐가 그러냐면 장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출 받은 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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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작년 말하고 올해 초 올해 한 3월 달쯤에 뭐 갖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전세 대출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만기가 거의 다 되어 왔어요. 만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이거 재연장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그때 이자 되게 저기 막 비싸게 받은 사람들 하다가 안 돼 경매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위기설이 있었어요. 부동산 뭐 위기설. 그 다음에 3, 4, 5월달 미국의 은행 망한다. 미국 은행 망하면 우리도 망하겠지. 그 위기설. 맨날 그냥 그놈의 얼어 죽을 위기설. 그게 뭐냐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별일 안 생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2008년도에 있어 코로나 있죠.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무슨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 뭐 이거 좀 있으면 끝나지 않겠냐고. 솔직히 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원래 중국에서 얘기 나온 게 10월, 11월, 12월 달 그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언제 난리 났는데 2월 달 돼서 난리 났지. 2월 말 돼서. 그러니까 괜찮다 하다가 뻥 터지는 거예요. 위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큰 위기는 그럴 때 오는 거예요. 괜찮아 뻥 이러면서. 그 다음에 어디지? 그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 있죠? 그때 그랬어요. 금융위기 때 괜찮다 다 괜찮다 다. 그 리만 브라더스라는 그 회사 파산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때 그거 살라 그랬었어. 샀으면은 전 세계 국제적으로 개망신 당할 뻔했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네. 안 사서 천만다행인데 그거 그때도 괜찮다 그랬어요. 절대 문제 없다 그랬는데 뻥 터졌잖아요. 근데 그때 왜 시끄러웠는 줄 아세요? 파생이랑 연동돼서 그래. 파생이랑 그때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집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좀 고생하신 분들이 있고 뭐 저축은행에 돈 넣어놨다가 고생하신 분들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때도 집값이 떨어졌지만 망한 사람은 크게 없었어요.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였죠? 외환위기, 그 10년 전에 외환위기도 그랬잖아요. 그럴 일 없다고. 괜찮다 뻥 터졌잖아요. 그런 게 위험한 거지. 위기다. 이거 9월 위기설 재작년부터 나왔어. 재작년부터. 안 그래요? 그러다 또 연장해주고 또 연장해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 자체에 신경을 쓰면서 주식을 하거나 불안해서 현금을 들고 있거나 오늘 불안해서 8월 말에 뭐 예를 들어서 9월에 위기설이 있어서 8월 말에 손절해서 현금 들고 넘어왔어요. 그러신 분들은 주식을 때려치셔야 돼요. 이런 얘기는 좀 세게 해야 되겠죠? 때려치셔야 돼요. 주식하시면 안 돼요. 불안해서 어떻게 해 그거를. 그냥 은행 가시라니까. 은행도 저기 저축은행 이런 데 말고 큰 은행 이자 조금 주더라도 그런 데 가세요. 절대 손해보기 싫다 무서워 죽겠다 은행 가시라니까. 은행에 돈 넣으면 손해인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은행 가세요. 그냥 네. 그렇게 해서 무슨 돈을 벌어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이런 얘기 해드리면 맞아 왜 불안해하지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본인들이 불안해하는데 본인들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9월 위기설 자체가 뭐냐면 부채 문제예요. 부채 문제. 근데 이 부채 문제는 1970년 뭐 전부터 그랬지만 특히 1970년 그때 왜 근본이제 없어지고 나서요. 근본이제 그게 사실상 폐지되고 나서부터 계속 부채를 늘려가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빚 때문에 문제 생기죠. 또 빚을 또 내잖아요.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이자율이 바뀔 뿐이지 항상 그 패턴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죠, 그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문재인 정부,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 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다 있었어요. 그놈의 뻔한 위기설, 네. 뭐 공기업 부채 위기설, 가계. 저 전문가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게 빠진 적이 없어요. 개인 부채, 가계 대출 위험하다. 맨날 그래요. 물론 이제 빚을 많이 내면 위험한 건 사실인데 그냥 그러려냐고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아무튼 이제 막 그래서 주식을 버리고 주식에서 손을 떼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데를 찾아요. 안전한 데. 요즘에 그 배당주 있죠? 배당주 사러 가는 사람들 많대요. 옛날에는 9월달부터 원래 배당주 사는 게 맞긴 맞는데 배당주 좀 사러 가면 그렇게 안 사던 양반들이 요즘에는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배당주를 그렇게 산답니다. 배당주. 환장하고 있어요 진짜. 지금 배당주 사면 우리나라는 거의 12월 배당이니까 12월 달에 이제 배당락이 있잖아요. 12월 말에. 그러면 배당이 언제 들어오냐면 빨라야 2월, 3월, 늦으면 4월 달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면 뭐 배당 1, 2% 많이 주면 3, 4%겠죠. 네. 언제 들어오냐? 내년 3, 4월 달?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들어와요. 벌써 보자고 벌써 배당주를 시세 차익도 노릴 겸. 옛날에는 그렇게 하라고 안 하더니 요즘에 알아서 하더라고요. 좋은 걸까요? 지금은 배당주가 이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요. 배당주가 메리트가 없어요.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주가 메리트가 없는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배당주로 숨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소신이 있어서 배당주 사신 분들은 잘하신 거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좀 피하려고 사신 분들은 죄송한데 도망치신 겁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은행으로 가세요. 은행이 낫다니까 그분들은. 네. 대놓고 얘기하죠, 그죠? 네. 근데 뭐하러 여기 힘들게 주식을 하냐 이거예요. 은행 가서 편하게 그죠? 돈 넣어놓고 그냥 사시지. 뭐하러 은행보다 못한 수익을 내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다 하면서 이 바닥에서 그러냐 이거예요. 은행 저기 배당주 돈 받아가지고 병원비도 안 나올걸요?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맞지 않습니까? 네. 주식을 하려면 마음을 좀 비워야 돼요. 아셨죠?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맨날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는 돈 놓고 돈 먹는 돈 따먹기라기보다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 저희 이제 중3짜리 저희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인데 주식을 하고 싶답니다. 제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뭘 사면 좋겠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네. 한 1, 2주를 가만히 지켜봤어요. 1, 2주를. 그나마 다행이죠. 요즘 중학생들 토토하는 애들 많아요. 스포츠 도박이 치고. 네. 제 아들 주변에도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있대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도박이 안 빠지고 주식한다고 하니까. 앉혀놓고서 이제 한 2, 3주를 내가 시간을 끌었어요. 아직도 주식 안 샀어요. 전문가니까 뭐 바로 그냥 뭐 한동훈 테마주 추천하고 막 그랬을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앉혀놓고 어제 처음으로 교육시켰어요. 주식시장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제 1, 20분 강의하고 보냈어요. 다음에 또 하자. 네. 그리고서 뭐 삼성전자를 사든지 뭘 사든지 그때 가서 해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일단 기본을 좀 갖추셔야 돼요. 주식을 할 때 기본이 뭐겠어요? 겁내시면 안 돼요. 지금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인데 지금 겁먹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주식을 팔아야 될 때는 거꾸로 좀 겁을 좀 먹으셔야 돼요. 네. 아무튼 이제 그 9월 위기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핵심만 얘기해 드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이제 그런 위기가 진짜로 오잖아요. 그러면 대비를 했건 안 했건 다 위험해요. 맞잖아요, 그죠? 실제로 9월 달에 그 위기 터져갖고 막 부동산 자빠지잖아요. 주식을 들고 있건 안 들고 있건 다 힘들어요. 다 힘들다고. 주식 안 들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다 힘들어져요. 그럼 그때 가서 보고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갑자기 터지니까 순간 한 2, 3일은 멍했거든요. 어떡하지? 진짜 그랬어요. 뭐야 이거? 팬데믹? 2, 3일 지켜보고서 생각을 정리했죠. 아, 전 세계에 돈 풀겠구나. 돈 풀면 주식시장 올라간다. 실제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그때 가서 대응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얘기로 넘어볼까요? 뭐 이 와중에 아무튼 개미들은 다 떠나고 뭐 다 도망갔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 낮에 한번 우리 회원들 쭉 보여드린 건데 여기서 짧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잘 저기 하세요. 오늘 거래소 말고 코스닥 쪽에 상승 종목, 상위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자, 상한가 나온 게 이삭 엔지니어링이라고 있는데 이게 로봇이에요. 혹시 그 기억나세요? 그 언제야? 1월달부터 3월달, 4월달 이때까지 제가 뭘 많이 얘기했냐면 로봇 관련주 처음부터 올라갈 거란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뒤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저기 스마트 팩토리, 협동 로봇 이런 거 그죠? 그쪽 거 많이 갈 거라고. 근데 실제로 이삭 엔지니어링도 많이 갔고. 근데 그게 지금 한동안 잊혀져 있다가 지금 또 가거든요. 또 로봇 얘기 뒤에서 할게요. 근데 이게 또 가요 지금. 2차 전지에 치여가지고 저쪽에 이제 굴러떨어져 있다가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급등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보세요.
무너진 데서 나오죠. 박살 내놨다가 올라가요. 박살 내놨다. 이게 2차 전지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하고 목요일날도 그렇게 욕을 했지만 진짜 2차 전지 진짜 재수없어요 진짜. 지금도 말하는데 약간 신경질 내면서 얘기하죠 그죠? 네. 나 이거 못 숨기겠더라고. 2차 전지 얘기 나오면 신경질이 나요 진짜. 이 왼수들이 이걸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상 엔지니어링은 지금 추천한 적도 없고 뭐 얘기한 적도 없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그때 그렇게까지 난리를 안 지겼으면 이삭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갔었을 거냐면, 자, 잘 보세요. 7월 달에 이제 2차 전지 난리 지기 전에 6월이죠. 여기서 어떻게 갔냐 이게 쉬워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차트를 거의 외우기 때문에 대충 안다고. 이거는 밑에서 선을 이렇게 그으면 돼요. 여기 이제 1월 초에 개미들이 1월 위기설, 그때는 또 1월 위기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다 던졌어요. 그때를 제외하고, 자, 저점이죠? 저점이죠? 맞죠? 그 위에도 선을 그어보니까 어때요? 대충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중심선을 여기다 이렇게 거놓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가 제로 나오면 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가 11,000원이었거든요 떨어지기 전에가 11,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차트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기서 이제 거리 없으니까 요렇게 만들어 놓고 삼성에서 뭐 휴머노이드 뭐 한다더라 그러면 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오늘 효과음까지 넣어가면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촥 이러면서. 그럼 이제 들고 있던 사람들 좀 갖고 있었더니 그래도 수익을 많이 주네. 이 정도면 이 정도 차트면요 한 50%에서 100%짜리 수익은 우습게 나와요. 왜? 삼성이니까. 삼성에서 로봇 한다 그러면서 가는 거니까. 그죠? 이래야 되는데 2차 전지 진짜 그 왼수들이 이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11,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30% 가까이 떨어진 다음에 상한가가 나왔는데 고작 전고점인 거예요. 11,000원에서 12,000원에서 상한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벌써 뚫었지 앞에 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3개월 동안 거래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상한가 간다고요? 그럼 뭐예요? 이미 여기서 다 해놨는데 2차 전지 썩을 왼수들 때문에, 그것도 특정 종목 포스코하고 뭐 에코프로 이 왼수들 때문에 쳐져가지고 이 난리를 지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 보면 욕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망가뜨려놨어 다. 맞잖아요. 딱 뉴스 나오니까 대번 가자 그러더니 올리잖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전고점인데 상한가가 뭐예요?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세력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세력이 물렸다고 올린 거라니까 이거. 세력이 뭐 물리고 싶어서 물렸겠어요? 주식을 못해서 물렸겠어요? 2차 전지가 너무 무식하게 가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맞잖아요. 얼마나 잘해놨는데 여기서. 그러다 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많아요. 아무튼 오늘은 다 급등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박살난 데서 나와요. 대화제약이고요. SBB테크 이것도 뭐예요? 로봇.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연꽃이 왜 그 진흙밭에서 피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코디 차트 보세요. 아이고야. 누가 보면 저기 사장님 저기 돈가방 들고 도망간 줄 알겠어요. 그죠? 직원들 월급 들고 도망간 줄 알겠어. 부도 차트 넵튠. 어떻게 회사를 어떻게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어. 이건 진짜 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멀쩡한 회사를 세상에. 파인텍 이런 데 대동기업 끝내주죠. 동신건설, 네. 구댕이 파고, 네. 엔디포스 다 그래요. 여성 파인텍 옛날에 참 잘 가던 건데. 여성 파인텍, SPG, 네. 그 로봇이죠. 글로벌 다 여기서 튀어나오죠. 코스닥 오늘 상승률 1위부터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성 첨단 소재 이거 대마초죠 이거. 네. 홈캐스트 대마초 수혜주들이 있어요. 코나 테크놀로지 로봇 이노 시뮬레이션 DNT
이건 조금 다르죠. 18개 중에 다른 거 하나 나왔어요. 이렌시스, 구덩이 팠다 올라. 이것도 로봇. 스맥도 로봇. 이 구덩이 팠다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시간에서도 급등했습니다. 재료 있어서 다 여기서 올라.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떨어지는 차트로 보이겠지만 대부분 뭐예요? 그냥 바닥 나왔는데 구덩이 덮었다가 올라오는 거야. 왜? 2차 전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금방금방 올라오죠? 양봉이 많지도 않아요. 2개예요. 하나, 둘. 이런 거 셀 필요 없잖아요. 짜잘짜잘한 거. 1, 2 쭉 가는 겁니다. 스맥 한번 큰 거 하나 돌리다가 하나, 둘, 셋. 코나테크놀로지 뭐 한번 쭉. 아직 별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대동기업도 마찬가지고. 한 방에 그냥 여태까지 3개월 동안 떨어진 거다 회복시켜버리죠. 최근에 저희 방에서 수익 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금속 있죠? 크게 보면 여기 하나고요. 둘, 셋. 이거 먹으려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코리아나 하나, 둘, 끝. 주식 있잖아요. 올라오는데 2, 3일이에요. 2, 3일. 이거 먹으려고 하루고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보려고. 이거 보려고. 운이 좋으면 그죠? 실력이랑 상관없습니다. 요즘엔 실력이 있어도 운이 나쁘면 아까 세력들처럼 물렸다 올라오는 건데, 아무튼 이제 요즘에는 종목들이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빨리 가는 거고, 운이 좀 나쁘면 시간 좀 더 걸리는 거고, 그 차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못 견뎌서 다 떠나죠. 오르비텍 저희 원래 갖고 있던 거였고 여기서 또 추천했다니까요. 근데 어때? 양봉이 딱 몇 개예요? 하나, 2개잖아요. 큰 것만 얘기하면 딱 2개라고요. 이거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코이보드 뭐예요? 하나, 둘.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이거 다 똑같잖아요. 코이보드, 나포과대, 오르비텍도 구덩이 팠었죠. 코리아나도 구덩이 팠고, 이건 뭐 거의 뭐 구도 차트예요. 네. 태양금속 뭐 나가 떨어지던 거 막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참으시라고 했던 거예요. 네. 아직까지 안 올라오신 분들은 세력이 있는 종목이라면 알아서 올릴 겁니다.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반드시 올려요. 그거를 우리가 못 기다려서 그렇지. 네. 그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게, 혼자 하면 못 참아요.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래도 이제 같이 이제 누가 있어야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견디기가 쉬운 거예요.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어들이 열심히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급등한 코스닥 종목들을 봐도 이런 것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포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걸어가시면 돼요.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내일 모레도 조금씩 계속 걸어가다 보면 돈이 나를 따라와요. 돈이 나를 따라온다니까. 네. 돈 하면서 돈을 쫓으면 진짜 저 그걸 경험해봤거든요. 네. 돈이 진짜 도망가더라고요. 저도 뭐 돈에 대해 돈 좀 벌려고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돈 어렸을 때 노력 안 했겠어요? 네. 돈이 도망가더라니까. 돈이 도망가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고생했다는 얘기죠. 주말에는 이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주변에 재산이 1조 있는 분이 있대. 1조. 네? 1조.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아는 분의 아는 분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1조는 도대체 어떻게 보셨답니까? 어떻게 보셨냐고. 이제 그분의 대답이 간단 명료했어요. 아니 뭐 주식이랑 채권이랑 뭐 이것저것 하지. 그런데 뭐 이제 우리처럼 뭐 상한가를 먹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또 먹고 이런 그거보다는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 혼자서 계속 돈이 이제 구른다 이거예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계속 돈이 굴러서 어쩌다 열어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이거. 이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1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10억만 있어도 좋겠죠. 아니 100억? 100억이 생기면 그 돈 쓰시겠어요? 그 돈 어딘가에 이제 잘 투자해 놓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몇백억 돼 있고 또 몇천억 돼 있고 그 다음부터 씻거든요. 돈이 막 불어나니까.
뭐 사업도 잘 하시겠죠. 그 정도 되는 분들이면.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불더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을 재산을 늘릴 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은 가만히 있고 돈이 자꾸 불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시드머니가 작을 때는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거 맞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많이 나가죠. 비용.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얼마 전에 제가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로 못 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건 뭐 5천만 원이건 1억이건 뭐 2억이건 3억이건 간에 마음은 부자들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자는 빨리 되려고 하면 할수록 돈이 도망가니까. 그냥 오늘 조금 걷고 내일 조금 더 걸어가고 그렇게 조금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돈이 여러분들한테 올 거예요. 부자 되신 분들 한 얘기가 다 그거잖아요. 내가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나한테 오게 하라고. 그 말을 깨닫는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 장세가 맞고 소형주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면 내가 거기에 기어요. 역으로 당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네.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저녁 방송 때 이제 제가 무료 종목 추천이나 무료 종목 진단을 안 해드리지만 대신에 이제 실수하지 않게끔 자꾸 뭔가 이렇게 도와드리잖아요. 저녁 방송 때, 그죠? 네. 무료 방송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라도 해드리는 게 저는 최상의 서비스거든요. 네. 무료 추천 많이 하잖아요. 종목 다 배려요. 네. 무료 추천하면 사람들 갖다 질러버려요. 그 종목 다 망가지고 여러분들 고생만 해요. 수익 내줘도 전 요거도 먹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로봇 관련주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낙폭과대주도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 패턴이 바뀐 게 뭐냐면 차트 패턴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 1월 달에는 이제 AI랑 이제 접목이 돼서 지능형 로봇주가 올라왔거든요. 지능형 로봇. 처음에 이제 왜 솔트룩스나 셀바스 AI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지능형 로봇이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올라왔었어요. 이만큼. 그러다 갑자기 1월 말 2월 초쯤 되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오픈 AI 챗 GPT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게 더 간 거 아니에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로봇이랑 인공지능이랑 같이 가다가 나중에 인공지능이 챗 GPT 생성형 AI 그걸로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처음에 1, 2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협동 로봇 아니 공장 자동화, 무인화 이런 쪽으로 가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이제 뉴스가 나오냐면 삼성에서 이제 AI 뭐 이재용 회장이 지시했다. 그래서 그 반도체 공장에 AI 로봇 투입할 수 있게 뭐 휴머노이드 만들어라. 그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조만간에 상장하는 거 아시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한화에서도 10월 달에 한화 로보틱스를 진출한답니다. 네. 삼성 하나그룹이 로봇 산업 진출을 본격 선언하며 이쪽으로 쭉 얘기 나와요. 한화에서 혼자 한다 그랬으면 안 갔을 거고 두산에서만 한다 그래서는 안 갈 텐데 삼성도 한다고 하니까.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쭉 나오죠. 특히 하나그룹은 뭐에 중점을 준다고요? 푸드테크, 음식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유로메카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로봇 만들면 잘할 거예요. 무기 잘 만들죠? 우리나라. 로봇은 무지하게 잘 만들 겁니다. 무지하게. 제가 이제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주식이랑 상관이 있는 얘기인데 그 가끔씩 보면은 왜 식당 조리원분들 특히 학교에서 급식 하시는 분들이 급식 그 조리원 그 급식 아줌마들 왜 저기 정규직 해달라 뭐 임금 올려달라 뭐 그래서 막 투쟁하면서 막 길거리 나오잖아요. 애들 밥이고 뭐고 내팽겨치고 나와서 데모하시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솔직히 되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또 오해하면서 듣지 마세요. 특히 저기 왼쪽 끝에 있는 분들 이런 얘기하면 막 무조건 막 싫어하시던데
싫어할 게 아니지. 주식이랑 상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와서 데모하는 게 그분들 뭐 힘들어서 데모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돈 더 받으려고 데모하는 거 있죠. 그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으로 이제 이게 들어간 지가 몇 년 됐거든요. 로봇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러면 그 아줌마들 자꾸 이렇게 뭐 월급 올려달라 정규직 시켜달라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 잘라버리고 로봇 써요. 맞다 1번 찍어보세요. 아니 자꾸 이렇게 뭐 투쟁하고 자꾸 뭐 저기 뭐 월급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걸핏하면 그죠? 네. 파업하고 그러면 여러분 같은 로봇 쓰시겠어요? 아니면 그 아주머니들 쓰시겠어요? 아주머니 쓰실래요? 로봇 쓰실래요? 저 같아도 로봇 쓸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네. 그쵸? 로봇 쓴다니까? 네. 그분들이 데모로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잘려요. 아 그래도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이러면서 이제 써야 되는데 아우 그러면서 이제 로봇 써버리더라고요. 실제로 전 정부에서 이제 뭐 열심히 뭐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그 최저임금만 올리고 코로나 때 뭐 비대면 이런 거 자꾸만 뭐 백신 패스 방역 패스 해가지고 못했어요? 무인화 기기 많이 들었었죠? 키오스크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서 투쟁을 할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자동화 이런 게 되게 엄청나게 많이 잘 돼 있어요 지금. 그 기존의 노동자들이 많이 잘린다고요. 이게 많이 잘린다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당장 돈 좀 더 받아보겠다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지금 한 얘기를 그냥 우습게 듣지 마세요. 실제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니까. 옛날에 이 얘기 계속하면 끝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합시다. 기회가 되면. 네. 요즘에 이제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능형 로봇보다는 그것도 가긴 가는데 협동,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 참고하세요. 네. 그쪽 종목들 실제로 많이 움직여요. 로봇주도 그쪽 게 많이 움직여요. 특화돼서. 네. 이렌시스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갑자기 쑥 올라오죠? 네, 요것도 그거예요. 이삭 엔지니어링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린 PTS 있죠? 네. 요것도 이제 예전에 우리 방에서 이거 수익 많이 냈던 건데 옛날에 이게 지금 그걸로 움직이는 겁니다. 로봇주 중에서 약간 후발주자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게 그 딸딸이라고 아세요? 딸딸이?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 옛날에 시골에 가면 막 할아버지들 막 딸딸이 몰고 막 다니셨잖아요. 그죠? 네. 그 경상도에서는 슬리퍼를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경운기. 옛날 대동농기. 그죠? 그거 만드는 회사가 대동이었잖아요. 젊은 애들은 그 경운기를 딸딸이라고 하면 모를 거야 아마. 그죠? 네. 근데 시골에서 맨날 그렇게 불렀으니까. 근데 이 대동이요. 오늘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상한가 갔거든요. 옛날에 경운기 만들던 회사였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공약이 경운기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경운기. 실제 그래갖고 그분 돼가지고 시골 할아버지도 그때 경운기 많이 장만했거든요. 그때. 이런 건데 여기 오늘 상한가 갔는데 뭘로 갔다? 로봇으로 갔어. 예, 로봇으로 갔어요. 주목하셔야 돼요. 농기계였는데 경운기 만드는 회사가 물론 지금 트랙터 같은 거 되게 잘 만들어요. 되게 잘 만드는데 뭘로 갔다? 저기로 로봇으로. 회사가 노력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대량거래 터지면서 갔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자, 이 종목 왜 얘기해 드리겠어요? 우리만 볼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로봇 쪽이 확실하게 뭔가 이번에 할 가능성이 커요. 삼성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많이 간다 그랬죠. 이게 그 우리 마중물이라는 표현 쓰는 마중물. 네. 화려한 개별주 테마주 장세에 마중물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로봇 테마주가. 전 정부 때 그 전 정권 때 수소차 있죠. 수소차가 그랬어요. 그때는 삼성을 하도 괴롭혀가지고 삼성 테마주를 거의 못 갔고 회장님 감옥 들어가 있는데 뭘 가요.
회장이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테마주가 잘 가는데 안 되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현대차, 수소차, 현대 수소차에게 나와서 많이 갔어요. 그게 마중물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정부에서는 바이오주하고 현대차가 이제 수혜를 많이 입었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게. 이제 그거는 됐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삼성이 이제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삼성에서 뭐 한다더라 하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동 이런 것도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이제 로봇 테마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시간이 안 되니까 한동 테마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 요즘에 그 한동훈 테마주들이 은근히 신용이 많습니다. 네? 은근히 신용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오파스넷이죠. 오파스넷이 지금 과거에 비하면 올라갈 만큼은 더 올라갔어요. 과거 상승 파동 길이를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뭐 여기 대비 따지면 이게 10,000원 정도니까 그죠?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2배 올라왔죠. 100% 올라왔는데 아직 대량 거래가 안 터져서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근데 대량 거래가 항상 터지는 건 아니에요. 대량 거래 터져야 끝난다?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말기 때 나오던 패턴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거 무너졌어요. 그 기법이 안 맞는다고. 다시 얘기 드릴게요. 또박또박 다시 얘기 드릴 테니까 귀에 잘 들어가셔야 돼요. 대량 거래 터져야 끝난다고요? 그 기법 10년 전에 사라졌어요. 여기 꼭지를 보세요. 대량 거래 터지고 떨어진 적 있는가? 거래 없이 거래 말리다 떨어졌지. 예? 앞에서 그랬는데 또 속으시려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이게 지금 신용이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는데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신용이 늘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신용이 늘죠. 그 전에 무서워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무서워서 신용이 못 늘어나다가 여기에서 신용이 슬슬 늘어요. 자, 이렇게 생긴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동훈 테마주 이제 기존에 많이 갖고 인터넷 검색하면 잘 나오는 테마주들 있죠. 신용이 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요. 근데 이제 오파스넷 보면 별로 안 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오파스넷 말고 오리콤이라고 있거든요. 오리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눈에 확 띄게 늘었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거에 비해서 오리콤이 신용이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오파스넷은 정고점을 제끼고 이만큼이나 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방에서 전략 매도한 태양금속 그렇게 안 가고 버티다가 정고점을 뚫고 이만큼이나 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디지캡이라고 이것도 악고점까지는 갔거든요. 근데 얘도 여기 운봉 맞은 다음에 신용 엄청 내들어옵니다. 근데 왜 디지캡하고 오리콤에 신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 왜? 상대적으로 못 갔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다 정고점을 뚫고 여기까지 갔는데 이 친구는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초보들이 이제 이거 보고 그랬겠죠. 오파스넷 후발 주자는 오리콤이야. 아직 안 갔어. 갈 거야. 앞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또 갈 거야. 과연 그럴까요? 디지캡이 처음에 되게 인기 없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좀 갔거든. 신용이 지금 갑자기 이만큼 늘어요. 왜? 딴 거에 비해서 못 갔거든. 싸잖아요 지금. 이걸 사는 거지. 한동훈 테마주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많이 그러니까 손때가 묻은 거 있죠?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 손때 많이 묻은 거.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 진짜. 그 앞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대선 후보 중에서 많이 갔던 사람들께 누구냐면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그 전에 이낙연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그분들 그 테마주가
처음 초창기 때 가는 테마주가 있고요. 대부분 인백주겠죠. 그 뒤에 이제 그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지지율이 또 더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될 때 가는 테마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는 샘플이고, 샘플 말고 이제 본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횟집 가면은 처음에 스키다시 좀 주고, 그 뒤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메인 요리가 나오잖아요. 메인 요리가 나올 때는 앞에 게 안 가요.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오파스넷이 그 윤석열 테마주, 그 다음에 그 이낙연 테마주 앞에서 처음에 가장 셌던 거 있죠? 그거랑 거의 지금 똑같아요. 그 종목이 뭐라고 난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알려주고, 무방에서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것까지는 노하우니까. 내일 우리 회원들한테 마저 얘기해 드릴 건데, 이낙연 테마주에서도 그랬고, 윤석열, 이재명 테마주에서도 그랬고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옛날에 반기문 테마주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그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문재인 테마주 다 있어요. 근데 문재인 테마주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 옛날부터 별로 없었어요. 대통령이 돼도 별로 없더라고. 되기 전에도. 네. 이상하게 그랬어요. 네. 뭐 이유는 모르죠. 근데 아무튼 그쪽 테마주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최근에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동훈 테마주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오늘 한동훈 테마주 또 추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건 하지 마세요. 네. 수익 나봤자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낄 정도로 내가 뭐 했지? 내가 고생해서 내가 고작 이 수익 내려고 내가 이거 했나? 네. 수익이 났는데 자괴감이 드실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캡이라든지 그리고 누구 여기 오리콤이 신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이 두 개 다 뭐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아직 덜 간 거?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으로 가장 정말 다 팔았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죠. 신용이 늘어도 못 간 바보 같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급동유화라고. 우리가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정말 거시기합니다. 태양금속이 신용이 확 들어와서 한동훈 테마주로 확 날린 거 아니에요. 최근에 노르페인트 우선주랑 노르홀딩스 많이 가고 있죠. 우선주 그죠? 네. 태양금속도 가벼우니까 태양금속 우선주도 엄청나게 많이 가요. 둘 다 우리 방 추천 주거든요. 근데 급동유화도 신용이 늘었는데 이 왼수는 안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라버렸습니다. 던져버리고 다른 거 샀어요. 갖고 있다가 네, 이거를 더 들고 갔다가 회원들이나 저나 속에서 암세포가 나올 것 같아갖고 팔아버렸습니다. 뭐 나중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 이거 뭐 여기서 상한가 10개 나와도 하나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가지도 못하는 게 신용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대박이 나거나 쪽박이 나거나. 내가 보기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박이 나거나 쪽박이 나거나. 옛날에 한동훈 저기 윤석열 테마주로 이만큼 갔던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다니까 요즘에. 그래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옛날에 이만큼 갔던 겁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급동유화가 이게 한번 맘먹으면 뽑아요. 있다니까 끼가. 근데 하도 요번에 끌길래 던져버렸습니다. 또 모르죠. 나중에 또 많이 갈 수 있을지. 어쨌든 그냥 헤어졌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방 회원이었던 분들 참고하세요. 네. 붙들고 있다가 또 나중에 또 고생들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얘기했어요. 다 팔았으니까. 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밤에 아무튼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제 뒤에 그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시는데 김 실장님이 오늘 저기 마리아나하고 로봇 테마주 있죠. 요즘에 독일에서 마리아나 대마초를 이제 합법화 추진한다고 하는데 통과가 유력시 된다고 하니까 그 관련주들 그거하고 뭐 로봇 테마주 새로 올라온 거 그런 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저기 궁금하신 분들 가서 도움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